김석철 전문가와 함께하는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입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의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소폭의 주종,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소폭이지만 강세 개별주들의 움직임들 순환 상승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관점으로 시장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접근해야 될 종목이 어디에 많이 포진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접근해야 될 종목이라는 것은 사서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어디서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놓고 볼 때, 지금 거래소 시장의 경우는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측면 속에서 보면은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못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연말과 연초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그 일정 정도의 휘날레를 쳐준 이후에는 종합주가지수가 멈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지금 보시는 차트는 그 코스닥 차트거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어떤 흐름이 최근에 연출되고 있냐면은요. 그동안의 그 중심선이라고 할 수 있는 300일 이동평균선을 이번 구간에서 돌파를 시켰어요. 300일 이동평균선을. 그러니까 3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시켰다는 얘기는 지금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시세들이 살아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 대응을 하고 어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파이가 많냐라고 했을 때는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연말 구간에서는 가치주,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는 가치주 종목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수익을 줬더라면은 지금은 그런 가치주들의 흐름이 300일선까지 대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은 탄력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매기가 지금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이동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말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오히려 묶여있는 장세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수익 내기 오히려 좋은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코스닥 시장의 선순환 과정에 집중하는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매매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단기 관심주부터 MTS 관심주들 들려주시죠. 네, 제가 단기 관심주 매일 최근에 이제 꾸준히 똑같은 종목을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원익 IPS 이거는 좀 잠시 후에 또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그 다음에 3S, 오늘가 3S 같은 종목들이 바닥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DMS의 경우도 최근에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국면 속에서 저감에서 포인트 괜찮아 보이고요. 웹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다음을 추천을 드렸어요. 그죠? 다음이 최근에 이제 그 인터넷 관련 포털 쪽에서는 이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다. 지금 최근에 게임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쪽으로 약간 또 이제 매기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웹젠의 흐름 괜찮아 보이고요. 오성 LST가 연초에 급등 흐름을 보였다가 지금은 약간 쉬어요. 근데 이게 쉬는 자리지 그 가격 조정이 깊게 들어오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에 매기가 집중되어 있을 때는요, 이렇게 쉬는 자리를 잘 노리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선 LST, 그다음에 비츠로시스, PNT, SDS 반도체, 태웅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는데, 뭐 종목별로 특징적인 종목을 한번 매매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 약간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눌림목이 들어올 때 적극적인 매수다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어저께 시세가 튀었죠. 그리고 오늘도 지금 보면 흔들고 있는 자리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의 포인트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는 사놓고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파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고공권에 있는 종목들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군들을 눌림목 들어올 때마다 사놓고 기다리는 자리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마디 속에서는 지난 1월 4일 날이 아주 또 매수의 적소였었는데, 매수 못하신 분들의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5,100원 전후로 흔들면은요, 이런 것들은 사도 됩니다. 크게 무리 없이 매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S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요, 오늘 보시면은 시세가, 보시면은 3S의 이게 차트인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코스닥 쪽에서 보면은 바닥을 찍은 가운데에서 터닝되는 초기형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3S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오늘 중기 이동평균선을 돌파시키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께서 매수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꾸준히 이제 말씀드린 바 있었던 DMS 같은 종목이 오늘 눌림목 조정이죠. 그러니까
DMS는 이틀 동안 급등을 흐름을 보였다가 오늘 첫 번째 눌림목 자리예요. 거래를 죽이면서 이런 자리는 조정 시마다 저가 매수, 이런 종목을 조정 시마다 저가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웹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사놓고 기다리는 포인트 괜찮습니까? 지금 다음이 상당히 많이 나가 있는 모습인데 웹젠의 경우는 지금 시작하는 흐름이거든요. 보시면은 그죠? 웹젠의 흐름도 괜찮아 보이고요. 오성 LSD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PNT 같은 종목들, 비츠루시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경우도 흐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태웅의 경우에도요. 최근 태웅이 이제 한 차례 상승 흐름을 보인 이후에 한 최근 2주 동안에는 시세가 약간 좀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보는 게는 태웅은 궁극적으로 2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상대적인 탄력 면에서 약간 둔화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러나 이 종목의 경우는 가령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굳이 팔 필요는 없다.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추세적인 대응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관점으로 태웅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3S 코리아처럼 이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턴을 하는 그 종목군들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네요. 자, 그러면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대형주들의 경우 오늘 이제 대형주 쪽에서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연초에 이제 그동안에 급락을 보였던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제 반격의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는 이번에 반등 시 잘 팔고 나오는 관점입니다. 신규 매수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에 따른 좀 대응을 적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보면 이제 대형주 쪽에서 그동안에 좀 이렇게 소외받았던 종목들, 그리고 오늘은 좀 과학주들이 다시 또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한번 종목들을 보면 어제 추천드렸던 다음, 그 다음에 최근에 신세계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신세계의 경우는 지금 2차 레이스가 지금 가능한 구간까지 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OCI는 여전히 추세적인 대응에서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수익률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조정시 매수, 그 다음에 오늘 화학주 쪽에서는 그동안에 조정을 보였던 금호석유화학과 호남석유화학 흐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주사 쪽에서는 한진의 흐름 괜찮고요. LG상사, 그 다음에 대한항공은 아무래도 원화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대한항공의 상승 메리트는 계속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그 다음에 하나케미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다음의 경우는 어저께 다음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사실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의 경우는 어제 추천가가 10만 1,000원 가격대인데요. 오늘과 내일 코스에서요. 5일 이동평균선 지금 이격을 좁히는 범위 내에서는 다음은 매수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좀 기다리셨다가 지금 이제 한 1.4% 정도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10만 2,000원 정도 밑으로 들어오면은요.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그렇게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제가 2차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신세계가 최근에 보시면은 1차 구간 속에서 최근에 바닥권 찍은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30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세계가 이번에 300일선까지 왔거든요. 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더 가느냐라는 의미거든요. 저는 더 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구간 속에서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은 여전히 견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주 쪽에서 오늘 금호석유, 호남석유화학 정도가 화학주가 이제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얘네들의 경우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쪽에서는 매도를 관점을 대응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케미칼 정도는 저가 매수 구간입니다. 자, 오늘 추천주는요,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 지난번에 추천드렸는데 또 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시세가 한 차례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난 다음에 어저께 눌림목 보였죠. 눌림목 보이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런 시세들이 초경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익 IPS의 경우는 제가 보는 계산에 갈 자리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초기 흐름 속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하자. 매수 가격은 일단 5,150원 정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쫓아가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5,150원 근방에서 매수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 가격은 중기적으로 6,500원, 그 다음에 손절배 가격은 4,8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석철 전문가의 추천주 원익 IPS였습니다. 목표 주가 6,500원, 손절 가격 4,8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바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지수는 2007선에서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였습니다.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